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용어 해설이죠? 자, 우리 일을 체크해요. 먼저, 민법뿐 아니라 중개사법 각종 법을 볼 때 계약금 얘기가 잘 나오죠? 이 계약금은, 이 계약금, 계약. 예? 여기 계약금 옆에다가 사실은 계약금,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언어이 계약금, 이것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통 매매계약의 부수에서 5억 원에 사고 팔기로 하자. 계약은 5천 걸기로 하자.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기로 하자. 이거 맺는 것은요, 매매계에 딸려있는 또 다른 계약에 이게.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예를 들면 주된 계약에, 주된 계약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주된 계약은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 이런 데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주된 계약이다. 그러면 왜 종되고 강조하냐? 응? 그러니까 계약금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이게 무효가 되거나 이게 주된 계약 취소돼 버리면 딸려 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취되는 거야. 종된 것은 주된 운명을 같이 한다. 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란 말을 써요.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이다. 이런 말을 써요. 법용어에 요물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 두사 합의. 얼마 걸기로 하자. 5천만 원 걸기로 하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자. 말만 갖고 안 돼요. 말로만 합의가 돼서 합의. 말만 갖고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계약이라 불러요. 낙성. 말만 갖고 성립한 낙성계약. 근데, 이건 말만 갖고 안 돼. 실제로 합의됐어. 다 계약 썼어요.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자. 썼지만, 그 약정한 그 금액이, 실제 약정 금액이, 실제 그 약정한 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입금되어야 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오전까지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시키기로 하자.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말만 갖고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 의사표시 합의 플러스 실제 어떤 것이 완료돼야 돼. 만약에 5천 지급하기로 했는데 4천만 밖에 안 들어, 4천만이 안 들어왔어요. 약정 금액 부족해요. 부족해도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약정 금액 전액이 들어와야지 계약이 비로 성립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이다.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또 계약금 계약은 이 매매 계약과 주된 계약 반드시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체결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꼭 이거 동시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친한 친구끼리인데 중고기계 하나를 1억에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래, 언제까지? 열흘 뒤에 1억 지급하고 열흘 뒤에 기계 인도하기. 이게 계약이에요. 열흘 뒤에. 계약금 안 걸었어요. 이틀 뒤에 연락 왔어요. 내가 돈이 아쉬워서 그래. 저기 열흘 뒤에 그 1억 치르고 기계 그 인도해 주기로 한 거 그 계약금조로 2천만 원만 좀 보내줘. 그러지 뭐. 이틀 뒤에 입금시켰어. 그러니까 이틀 뒤에 계약금 성립하는 거예요. 꼭 주된 계약과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것도 아니야. 매매 계약 먼저 체결되고 이틀 뒤에 계약을 입금시키면 다시 계약금 계약은 이틀 뒤에 체결되는 거야. 그래서 꼭 계약금 계약은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단요. 이 다음에 이제 계약금은 중개사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개법 볼 때 계약금은 반드시 나오는 파트예요. 이 다음에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요. 법률 용어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죠. 이 용어는 어디서 쓰는 것이냐 이제 배워요. 원시적 불능.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요.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뭔가를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이때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무효됐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는 책임을 법률용어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는 어디만 쓰는 거냐? 오로지 여기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여기 아닌데 절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별장 한 채를 12월 20일 날 오후에 사업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12월 20일 계약 맺었는데, 근데 사실 이 건물은요, 이 별장은요, 간밤에, 어젯밤에, 계약 서기 하루 전날 밤에, 어젯밤 12시에 불나서 없어진 건물이야.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철 당시 이미 존재하다는 목적물. 계약철 당시 이미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했다는 무효다. 원시적불로는 무효이다. 무효이고 계약 자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짓는다? 계약 체결 가치를 져서 뭔가를 배상해 줘야 돼. 이때 뭐 실력을 배상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모르죠. 그럼 어쨌든 용어를 보자면 계약할 책임 문제는 계약은 일단 성립이 됐는데 성립한 계약이 뭐가 되어서 원시적 이미 존재하는 목적물이야. 무효됐을 때 매도인이 매수할 때 뭔가 손해배상해 주는 것을 계약처 해진다. 오로지 여기서만 발생하는 용어예요. 여기서만. 용어. 자,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 갑과을이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오케이, 얼마 사고 팔 계약서 도장 찍었어. 쌍과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 넘겨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합의가 되지 않는 계약서는 낙성계약이라 불러.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보세요. 부산 매매 계약은 계약서 쓴 날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부동산 명도한 날이 계약 성립한 겁니까? 한 달 뒤에 잔금 치르고 대금 치르고 물건 인도하는 것은 매매가 성립한 거에 따라 각자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지. 아, 계약서 쓴 날에 계약 성립하는 거지. 실제 대금 치른 날 계약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합의를 지으면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지 계약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우리 요물계약 시험범위 없어요. 쌍방이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어떤 물건 언제 바꾸기로 하자. 어떤 목적을 얼마에 월세 얻기로 하자. 이 계약서가 작성된 날. 계약서만 작성되면 이날 계약이 성립한 거지. 실제로 뭐 잔금 치르고 실제로 뭐 냉장고 세탁 넘기는 날 이 계약 성립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계약 성립한 각자 의미를 이행하는 날이야. 합의가 있으면 계약 성립한 낙성이라 불러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 모든 계약은 다 낙성계약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지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낙성이라 부른다는 거. 자, 용어예요, 용어. 이렇게요. 자, 이런 용어들. 자, 우리가 동시항명권을 수업 전에 많이 배웠죠? 쌍무계약에서 같이 이행하자. 같이 이행하자. 즉, 내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이행 청구할 때까지는 나도 이행 못해. 같이 하자. 매도인이 지는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을 교부하지 않은 채 나에게 잔금지를 요구했을 때 매수인이 뭐 하는 거야? 동시항명하는 거야. 나 이전의 필요성을 교부할 때까지는 잔금지급을 거절하겠다. 상대방이 자기를 이행 제거하지 아니한 채 나의 이행을 청구했을 때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라고 주장이 뭐다? 동시항명하는 거다. 동시항명 쌍무계약에서는 이것이 다 있는 거죠.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편하자면 상대방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을 거절하면서 같이 이행하자. 뭐 주장한다? 동시항명 주장한다 보시죠. 쌍무계약에서 잔금 치르는 거와 매도인이 매매한 부동산을 명도하거나 이전의 필요한 교부하는 건 서로 무슨 관계를 한다? 동시항명을 한다. 내가 먼저 이행했는데 같이 하자. 자, 이 얘기고요. 이거 뭐 수업 시간에도 기초 강의 시간에도 많이 설명한 거니까요. 이 다음에 많이 볼 거고. 그 동시항명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책임은 매매한 목적물에 뭐 기계한 데 매매했어요. 건물 한 채 매매했어요.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거나 매매한 권리도 매매해요. 뭐 하자음이 있을 때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조건 책임져 줘야 돼요. 아, 얘는 잔금을 받았는데 뭐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매도인한테 뭔가 책임져 주는 것을 담보 책임이다 그래요. 무조건 책임져 주는 거야, 이거는요. 매도인이 난 몰랐어. 깜짝 놀라. 나는 이 매매한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닌지 몰랐대. 몰랐더라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매매한 하자음이 있다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져주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 불러요. 법정 무과 책임이란 말이 뭐예요? 설사 매도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는데 사과 10상자 팔았는데 밑에 썩은 사과야. 매도인 몰랐어. 진짜 몰라. 그래도 물어줘야지. 응? 네가 잘못있어야지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지는 거야.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주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 불러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법률 뭐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법률 사실. 자, 제가 기초할 때도 얘기했어요. 법률 사실 여기 있네요. 법률 사실, 법률고 다시 여기 있네요. 법률 사실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의 효과라고 그러죠. 법의 효과가 뭡니까? 사람 사이에 권리무가 생기게 법의 효과예요.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법률 사실이라 불러요. 이게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원자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식이 갖춰지면 물질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가장 최소 단위. 사람들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지면 법효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물건 인도 의무가 있고, 매수는 매도에 대금 지급을 하고 권리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무가 발생하는 법효과예요. 그럼 매매는 뭐야? 법요건이야. 매매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는 뭐야? 청약이다, 승낙이다. 의사표시잖아요. 청약, 승낙. 또 쪼개는 거야. 더 이상 안 쪼개져. 그걸 우리가 법사실이라 불러요. 보통 법사실은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팔게 사겠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일단 이게 최소 단위잖아. 이 의사표시 법사실이라 불러. 이 사실이 뭐였어? 청약, 승낙 서로 합의가 됐어. 1억 원에. 이 물건을 1억 원에 팔겠다. 오케이, 1억 원 사겠다. 그러면 매매가 성립한. 매매는 법요건이라 불러. 법요건. 이게 이제 분자식이 된 거야, 분자식이. 그럼 이제 물질이 생겨야 돼, 물질. 법효과예요, 법효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요건이 충족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 생긴다. 그 가장 최소 단위, 청약이다, 승낙, 의사표시. 가장 최소 단위를 법률 사실이라 불러요. 물론 괜찮아요. 근데 많이 쓰는 용어지만, 우리도 학문적인 거 묻지는 않아요, 이렇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청약이다, 승낙이다. 그 밑으로 안 쪼개져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이게 모여서 매매라는 법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는 자동으로 발생해, 효과가. 응? 매도와 매수 사이의 권리무관계가 법효과예요. 자,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효과. 자, 기초 강의 시간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자, 법요건은 사실이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이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 근데 법에는 분자 식이랑이 다 있잖아. 물이 되려면 H2O고, 탄소가 되면 CO2, CO,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H가 두 개가 모이고, O가 하나 있어야 되고, C가 하나 있어야 되고, O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 분자식이 완성되면요. 법률 요건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요건이 완성되면 자동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동이에요. 사람 권리무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를 불러요. 이 분자식이 완성되면 자동으로 물질이 되잖아. 근데 분자식에 따라 물질 다 틀린 거잖아요. 그때 법률 요건에 따라서 효과는 다 다른 거야. 우리가 분자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부동 매매, 임대차, 교환계약, 이건 다 법률 요건이에요. 이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모여서 요건이 된다. 자, 약정해제. 자, 제가 기초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정해제는 두 사람이 계약 맺으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미리 약속해 놓은 거야. 약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라 했죠? 제가요? 계약 쓰면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약정 해제가 보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나 쓰지 않아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선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이 계약금 수수한 게 약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응?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약금, 약정 해제는 계약금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우연부담이라는 말 배웠죠? 후발적 불능.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후발적으로 불능된 거죠. 천재지변이나 삼자 과실로 건물 매매했는데 잔금제 3일 전날 매매한 건물이 벼락 맞아서 불나서 없어진 거. 이때 모든 손해를 누가 볼 것이냐. 모든 손해보는 사람은 우연부담 진다라 불렀죠? 너 매도인 잘못도 아니야, 매수인 잘못도 천재지변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다?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응? 그렇죠? 이때 우리는 우연부담에서 모든 손실 다 매도인이 져라. 매도인이 진다. 이 매도인이 치는 것을 채무자주를 택하고 있다. 어떤 또 우연부담 말은 네 잘못도 아니요, 내 잘못도 아니요. 매매 목적물이 천재지변이나 엽체 불을 낸 거야. 빌라 매매했는데 잔금제 3일 전날 엽체 불을 냈어요.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제 3자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손실을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라는 법률용어로 쓰는 거죠. 우리는 모든 손해를 다 도와줘라? 매도인이 져라, 매도인. 자, 이런 얘기죠. 후발적 불능의 문제, 천재지변 등으로 매매 목적을 없어졌을 때 이런 문제. 자, 이제 기초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3자란 계약이죠? 계약 맺은 계약 당사자랑 권리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 보험계약, 운송계약 같은 거.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반드시 이거는 기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용어들이 까다로워. 다 일반 한자 용어들이에요. 저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잘 쓸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기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